오늘은 베이식스 챕터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20분짜리 강의 4개면은 전부 다 마칠 수 있겠더라고요. 처음에 라인 204로 가보죠. 여기 보면은 유닛 테스트 for ORB prime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 이 ORB라고 하는 것은 OR라고 하는 그 명제 논리의 결합자에 대한 그 불리한 함수죠. 근데 여기 prime을 붙였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난번에 그 ORB에 대한 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정의가 있는데 이때는 그 match with 구문을 썼죠. 그러니까 B1이 true에 매치되느냐 혹은 false에 매치되느냐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리턴 값을 주었는데요. 이 match with 구문은 그 콕에서 함수를 정의할 때 정말 많이 쓰이는 그런 구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의역이 불리한일 때는 match를 써도 되지만 이 if then else를 쓸 수도 있어요. if then else. 이거는 여러 컴퓨터 언어에서 항상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문을 쓰면 조금 더 편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negation b prime and b prime 이렇게 프라임을 붙여서 정의를 했죠. 그 다음에 어떤 함수를 정의한 다음에는 항상 유닛 테스트를 하죠. 유닛 테스트에는 이 컴퓨터를 쓰는 방법과 또 하나는 그 example을 쓰는 방법이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ORB 펑션이라면은 가능한 입력의 조합이 네 가지가 있죠. true, false, false, false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경우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 리턴 값을 여기다 써주고 이거를 이 프로포지션이 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유닛 테스트를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증명하지 않고 그냥 컴퓨터라고 하는 명령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 true일 경우에는 여기 true가 나와야겠죠. 여기는 여기 전부 다 true고 맨 마지막 경우 둘 다 false인 경우에만 false가 나오면 되는 거죠. 하나씩 보면은 여기에 출력이 나타납니다. true, 그다음에 true, true, false 이런 식으로 유닛 테스트를 간단하게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if then else 이 구문이 반드시 물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 인덕티브를 써서 원소가 딱 두 개인 그런 타입을 정의했다면은 그때는 if then else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두 개 중에 앞서 나온 것, 이 경우에는 나는 a underscore my라고 했는데 이것이 true에 대응되는 거고 이 b underscore my가 false에 대응되는 거죠. 이 정의는 상당히 우스꽝스러운데 한번 이래도 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negation and or를 다 이런 식으로 정의합니다. 똑같죠? if then else 해가지고 이 여기랑 똑같습니다. 여기 단 true false 대신에 a my, b my를 쓴 거죠. 이렇게 다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유닛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 세 개의 함수에 대해서 다 해야 되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or만 하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a my 그럼 결과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a my가 true, b my가 false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a my는 첫 번째 원소이고 b my는 두 번째 원소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봅시다. 그러면 a my 나오고 그 세 경우 다 a my고 맨 마지막에만 b my가 나오는 거죠.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정의를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true, false만 쓰면 됩니다. 불리에만 쓰면 되는 건데 그 true, false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이러한 예를 들은 겁니다. 그 다음에 232번 라인을 보면은 The admitted command tells Coq that we want to skip trying to prove 이게 안 보여줘요 여기에. 이게 좀 깁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더니만 설정을 좀 잘못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디트로 가서 preferences로 가서 요 에디터에 dynamic word wrap을 켜놓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걸 키면은 여기를 잘 보세요. 232번. 이렇게 긴 라인이 있을 때 요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요거를 오케이 해놓도록 하죠. 이제 공부할 거는 admitted인데 admitted에 대한 설명은 여기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 SF에 나와 있죠. 똑같은 거죠, 이게. 이렇게 incomplete proof에서 placeholder로 쓸 수 있다. 다 맞는 얘기지만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admitted를 abort와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연습 문제는 nandb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하는 거죠. nandb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B1, B2 두 개의 불리한 값을 받아서 하나의 불값을 리턴하는데 그 결과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true 이런 식으로 여기에 유닛 테스트 4개를 주었죠. 그래서 이게 다 제대로 작동하도록 이 정의를 쓰고 증명을 써라 이런 얘기죠. 여기에 보면은 admitted라고 나와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원래 definition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비워놨죠 그냥. 그리고 여기를 코멘트로 너의 정의를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원래는 증명이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증명은 없고 대신에 그냥 admitted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보도록 하죠. 그럼 여기는 저는 이미 답을 다 써왔는데 이걸 책이랑 똑같이 만들려면은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admitted라고 써주고 그다음에 여기는 코멘트를 해두는 게 좋겠죠. 그러면 코멘트를 하려면은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이 툴에 이거를 지면 코멘트가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admitted라고 여기는 해놨네요. proof. 여기도 하나 더 할게요. 이렇게 하고 해주고 여기는 이렇게 해주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보면은 이렇게 되고 definition을 그냥 admitted로 지나가는 거죠 그냥. 그 다음에 example도 여기도 그냥 지나가고 여기까지 지나가는데 여기서는 딱 걸리죠. 왜냐하면 여기서 nandb를 사용을 했거든요. nandb를 사용을 했는데 nandb는 사실 정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걸리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지나갔죠. 왜냐하면 admitted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에러가 있든 말든 그냥 지나가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뭐가 좋으냐 하면은 일단 이렇게 연습 문제 낼 때 좋죠. 답을 쓸 수는 없으니까 이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 정도만 해놓고 지나가면은 나중에 이 뒤에 제대로 된 코드가 있다면 그건 잘 돌아갑니다. 여기를 그냥 건너뛴 거죠. 그런 게 admitted입니다. 뭐 이 정도로 해두고 그럼 여기서 admitted를 지우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의가 대로 된 거죠.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admitted를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제대로 다 되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true고 이 경우만 false죠. 둘 다 true일 때만 false다 이런 얘기고 아직 끝맺음을 안 했네요. 이것만 가지고는 admitted의 기능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를 또 하나 예를 들어봤습니다. theorem이죠. theorem인데 증명 안 했어요. 그냥 admitted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정리가 있는데 이걸 증명을 하겠다는 거죠. 여기 뭐 intro, apply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n 더하기 2는 2 더하기 n임을 증명하는 거죠. 여기를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은 증명이 됐죠. 여기 잘 보면은 apply my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my1은 여기 있죠. 여기는 n 더하기 m은 m 더하기 n이라고 되어 있죠. 덧셈의 교환 법칙이죠. 그러니까 덧셈의 교환 법칙이 특수한 경우란 말이죠. 여기가. 그래서 이 my1이라고 하는 정리를 적용해서 근데 m equal 2로 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m에다 2 넣으면은 딱 맞죠. n 더하기 m은 n 더하기 2, m 더하기 n은 2 더하기 n 딱 맞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의 특수한 경우가 이거니까 그걸 뭐 apply 이렇게 그거를 이 apply라는 책략을 쓰면 되는 건데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고 중요한 거는 my1이 증명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사용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theorem을 이용해서 이 theorem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근데 둘 다 증명이 안 된 상태예요. 근데 첫 번째 거를 증명하면 두 번째 것이 확실히 증명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이걸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걸 증명하는 거죠. 순서를 바꾸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첫 번째 걸 열심히 증명했는데 이거 가지고 이 두 번째 거 증명할 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우리가 가정을 하면 그걸 정말 써먹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증명하는 증명의 순서를 바꾸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로써 admitted에 대한 설명은 됐고요. 근데 여기가
어버트하고 내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었습니다. 어버트를 해도 이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데 대신에 여기서 사용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거를 받아들인 게 아니고 어드미트한 게 아니고 어버트 했잖아요. 이거 무효다. 이거 안 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버트와 어드미티드는 코드를 안 쓰고도 그냥 이렇게 건너뛸 수 있다는 것 점에서는 똑같지만 어드미티드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어버트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nandb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몇 가지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이 함수 잘 보면은 이게 and의 정확히 부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not and죠. not and.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의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B1, B2가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의 and를 계산하고 그것의 니게이션을 다시 취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잘 되는지 또 보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유닛 테스트를 해서 통과하나 보자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랑 아마 똑같을 겁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낸드 B 대신에 낸드 B2를 넣은 거죠. 왜냐하면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다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다 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은 바로 여기인데 이 상태입니다. 지금 좌변은 낸드 B2 true false 우변은 이런데 여기서 simple을 실행하면 좌변이 true로 바뀌면 좋은 거죠. reflexivity가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하면은 이게 안 됩니다. simple이 작동을 안 하죠. 하지만 reflexivity가 심플이 못한 계산을 다 해주니까 뭐 증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proof에 simple 빼고 그냥 reflexivity를 사용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왜 안 되는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 nandb2라고 하는 함수는 이렇게 두 함수의 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함수의 return 값을 그 다음번 함수의 입력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심플이 계산을 잘 못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그러니까 심플이 어떤 계산을 해주고 어떤 계산을 안 해주느냐 까다로운데 하나만 또 예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한번 복사해 봤죠. 이름이 똑같으면 안 될 겁니다. 이름이 똑같으니까 안 되니까 여기를 프라임으로 바꿔주고요. 그러면 아까 보다시피 여기서 이 심플이 작동을 안 하죠. 작동을 안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상하게도 여기다 니게이션을 넣어주고 여기다 false를 넣어준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이 경우에는 여기 잘 보세요. 좌변을 작동을 또 하거든요. 심플이. 그래서 심플이 언제 작동하고 언제 작동하지 않느냐라는 거는 정확히 일지 저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이게 뭐 안 될 수도 있다. 안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reflexivity는 해준다. 계산을 해준다. 물론 reflexivity도 계산 못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또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번에도 연습 문제인데 워낙 간단한 거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여기가 좀 중요한 토픽입니다. 제목은 New Types from Old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렇게 inductive라는 키워드 가지고 타입을 정의할 때 이런 것들을 constructor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생성자죠. 지금까지 제가 이 말을 잘 안 썼는데요. 이 용어를 요거를 사실 value라고 불러도 될 것 같거든요. 그냥 값이잖아요. 값. red, green, blue 이렇게 세 가지의 값이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생성자라고 부른다면 이것이 무엇을 생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성하기는 합니다. 자기 자신이죠. red라고 하는 생성자는 red라고 하는 value를 생성할 뿐이죠. 별로 재미가 없죠. 여기 보면은 이 primary라고 하는 그런 생성자가 있어요. 이거는 인수를 받아들이거든요. 여기다가 RGB 타입의 값 P를 받아들이면 그러면 primary red 혹은 primary green 혹은 primary blue라고 하는 그런 원소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척 보면은 원소가 3개죠. 그럼 이거는 원소가 몇 개냐? 원소가 5개가 되죠. 1개, 2개, 여기서 3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머리는
생성자라고 부르는 게 의미가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레드, 그린, 블루는 zeroary constructor, 이런 프라이머리 같은 것은 원어리 혹은 유너리라 그러죠. 유너리, UNARY. 그러니까 일항 생성자. 우리말로는 그렇게 되겠죠. 유너리 생성자는 함수형 생성자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그렇다면 상수형 생성자. 프라이머리는 인수를 받아들이니까 함수형 생성자. 실제로 이러한 생성자들은 함수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예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정의는 이건 함수죠. definition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했으니까 함수가 될 건데 인수로는 컬러를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죠. 요 컬러. 그래서 블랙이나 화이트인 경우에는 그냥 true를 리턴하고 그리고 primary 그다음에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primary 한 다음에 여기다가 언더스코어를 썼죠. 일종의 와일드 카드죠. 아무런 값이나 다 인수로 받아들인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때는 false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모노크롬이죠. 그 흑백이냐 아니냐 이건데 블랙이나 화이트는 흑백이니까 true라는 값을 리턴해주고 프라이머리 뭐는 이건 원색이죠. 3원색 레드, 그린, 블루 이 3원색이 들어오면은 3원색 중 어느 하나가 들어오면은 이건 false다. 모노크롬이 아니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언더스코어 대신에 어떤 변수를 넣어도 됩니다. p 이런 식으로. 다만 p를 넣으면은 여기에 이쪽에 리턴 값에 p를 사용한다면 반드시 p를 넣어야죠. 그런데 리턴 값에 p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p를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언더스코어를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언더스코어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걸 써주면은 이 리턴 값에 이 인수를 쓰지 않겠다는 것을 이미 여기서 밝히는 거죠. 언더스코어니까.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해보죠. 그래서 모노크롬 화이트가 뭐냐? 그러면 true입니다. 맞죠? 여기서. 모노크롬 프라이머리 그린은 당연히 false가 되겠죠. 흑백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도 아주 단순한 함수입니다. is red. 붉은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red면은 true, red가 아니면 false를 리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match C with black면 false고 white면 false고 primary red는 이때만 true죠. 나머지는 전부 false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실행을 해보면 처음에는 당연히 true가 나오고요. 여기 true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거는 당연히 false고 이것도 false가 되겠죠. 그 다음은 마줄즈에 대한 건데 이거는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튜플. 튜플에는 바이너리 튜플도 있고 터너리 튜플도 있고 뭐 그런 식인데 바이너리 튜플이라고 안 그러고 보통 오더드 페어라고 그러고 터너리 튜플이라고 안 그러고 트리플이라고 그러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애너리 튜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것도 역시 마줄로 처리했나요? 그래서 비트라고 하는 그런 타입을 정의합니다. 비트니까 0 아니면 1이죠. 근데 여기다가 1, 0이라고 쓰면은 자연수의 1, 0이랑 혼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B1, B0라고 한 겁니다. 바이너리 1, 바이너리 0,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 이 nibble이라고 하는 이 정의도 상당히 싱거운 건데 이거는 4월이죠. 4월이 튜플이죠. 그러니까 이 미츠라고 하는 생성자는 LT를 보면은 4죠. 4. 이 4개의 인수를 받아들이고 이 인수들은 모두 bit 타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체크를 해보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맞아 떨어지는 거죠. 니블이라고 하는 타입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비트 타입에는 원소가 2개 있죠. 그럼 니블 타입에는 원소가 몇 개 있겠습니까? 당연히 2의 4승이죠. 첫 번째 인수가 이 비제로냐 비온이냐 이렇게 여기도 두 가지 경우 두 가지니까 16개가 있을 겁니다. 그 16개 중에 특정한 B1, B0, B1, B0라고 하는 그런 그 원소의 타입을 체크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B1의 타입은 비트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습니다. 타입은 니블이고요. 이거랑 차이가 여기서는 체크 다음에 괄호를 썼죠. 여기는 괄호를 안 썼죠. 괄호를 안 써도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아주 싱거운 함수인데 all zero. 그러니까 이 4개의 비트로 이루어진 게 니블이잖아요. 그런데 이 비트들이 전부 다 제로냐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불리언 타입이고
그래서 NB가 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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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일 땐 true고 나머지 경우는 전부 false다. 이 경우에도 역시 이 와일드 카드 인수인 이 언더스코어가 아주 요긴하게 쓰였죠. 여기 B0 아닌 게 두 개씩이나 있으니까 당연히 false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는 모두 제로니까 B0니까 true가 나온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타입은 전부 원소의 개수가 유한이었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죠. 첫 번째 무한집합을 정의합니다. 근데 사실은 정의가 돼 있어요. 그것의 이름은 net입니다. natural number. 자연수의 집합을, 자연수의 타입을 NAT라고 해서 이미 정의가 되어 있죠. net는 set 타입이라고 그러죠. net가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print는 어떤 그 용어의 정의를 볼 때 쓴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net playground라는 마주를 만들어서 이 내부에서 다시 한번 이 net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inductive net 이렇게. 마주를 쓰는 이유는 아시겠죠? 우리가 net라는 이름으로 정의해서 사용을 할 건데 이미 있거든요. 그럼 충돌되면은 뭐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마줄 내부에서 이걸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잘 보면은 net는 타입이고 zero이거나 이게 사실 O예요. O. letter O입니다. O 대문자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대문자 S죠. 근데 여기 인수를 하나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unary constructor죠, 이게.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여기에 net를 또 쓰고 있어요. net를 정의하는데 net를 또 쓴단 말이죠. 이런 게 바로 인덕션이죠. 왜 이 키워드를 인덕티브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이제 이유가 밝혀졌죠. 그리고 여기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언더스코어 대신에 n 이런 거 넣어도 됩니다. 저는 언더스코어를 선호하지만 뭐 n을 선호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괄호를 넣어도 되죠. 이렇게 괄호를 안 넣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뭐 문제가 없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것도 문제가 없고 이렇게도 나오죠. 왜냐하면 S0가 net니까 여기 S하고 net 임의의 값이 와도 되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net다. 아시겠죠? O는 0를 의미하고 S0는 1을 의미하고 SS0는 2를 의미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일진법입니다. 이진법은 0, 1 두 개를 쓰죠. 일진법은 하나밖에 안 쓰죠. S 하나밖에 안 쓰는데 S만 쓰면은 0을 나타내기가 곤란하죠. S가 하나 있으면 1, S가 두 개 있으면 2 이러면 될 것 같지만 그렇다면 0을 나타내기가 곤란하죠. S를 아무것도 안 쓰면 0이냐? 좀 그건 아니죠. 아무것도 안 쓰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것이 어떻게 제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0, O와 S라고 하는 두 개의 심볼 혹은 두 개의 생성자를 사용합니다. O는 상수형 생성자고 S는 함수형 생성자죠. 유너리 함수. 여기는 자연수를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other net. 그래서 이건 stop, tick. 그리고 여기다가 뭐 아무렇게나 foo 이름을 막 주는 겁니다. 이 foo라고 하는 이런 이름은 아무 의미 없을 때 사용을 하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금방 쓰고 버릴 거다. 이럴 때 foo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여기 other net. 잘 보면은 이거랑 거의 똑같아요. 여기랑 구조가 똑같죠. 다만 여기서는 언더스코어인데 여기는 언더스코어를 안 썼고 뭐 그건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제로 대신에 stop, s 대신에 틱을 쓰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자연수를 다룰 때 이렇게 정의해도 물론 됩니다. 하지만 불편하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나요? 여기 원래 네트의 정의를 보면은 프린트 해보면 알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조금 다르지 않아요? 이건 타입 net 여기 세트고 여기는 타입이죠. 뭐 타입이나 세트나 마찬가지니까 됐고 그다음에 0, O 이건 됐고 그다음에 S는 net에서 net로 가는 함수라고 그랬죠. 이 컨스트럭터인데 이걸 함수처럼 취급하고 있죠. 이 정의랑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요거는 predecessor죠. 직전의 수를 뜻하는 거죠. 뭐 마이너스 1이라고 해도 뭐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은 0은 predecessor가 없으니까 그냥 0이라고 하고 Sn''은 n''이다. 그러니까 그 직전 수를 나타내는 거죠. 이런 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걸 체크를 해보면은 뭐 이거는 당연히 net고 이것도 net죠. 이걸로써 이 net playground라고 하는 마줄은 끝내고요. 자연수 하면 처음으로 떠오르는 게 덧셈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프린트 플러스를 해봤더니만
net.add라고 정의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예요. 플러스를 우리가 정의한 적이 없죠. 그 다음에 net.add가 뭔지를 또 보면은 여기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따가 똑같이 정의할 거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죠. 덧셈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별거입니다. 441번. 3이라고 나오죠. 우리가 일진법은 정말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0, 1, 2 이 정도는 좋은데 한 뭐 56 그러면 어떻게 이걸 다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코옥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써줍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런 우리가 흔히 쓰는 이런 십진법 숫자를 써도 되도록 했는지는 그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콕 개발자들이 다 해놨으니까 안심하고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S가 4개 있는데 4이지만 프리디세서를 썼으니까 3으로 줄어드는 거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디세서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는 이렇게 정의해야죠. 마이너스 2는 0과 1인 경우에는 정의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편의상 0이라고 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0이거나 S5일 때는 0으로 하고 SSN'은 N'으로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뭐가 될지 쉽죠? 2가 나오겠죠. 2 맞죠? 지금까지 우리가 정의했던 프리드 혹은 마이너스 2 이런 거를 타입을 알아보죠. S는 우리가 정의하긴 했지만 지금 그 마주를 벗어났으니까 이건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서 정의된 그런 S죠. 이거는. 그러면 네트에서 네트로 간 함수다. 다음에 프리드도 네트에서 네트로 간 함수다. 이렇게 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원래 그 SF 교재 웹페이지에 나와 있던 건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다시 썼습니다. 읽어보면은 그 이 S하고 그 프리드나 마이너스 2와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프리드 마이너스 2는 우리가 정의한 거죠. 그래서 컴퓨테이션 룰, 어떻게 계산하는지의 규칙을 줌으로써 정의했죠. 그런데 S는 컴퓨테이션 룰이 아니죠. SN도 자연수다. 그냥 그랬을 뿐입니다. 그래서 계산 규칙을 가지고 정의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성자도 함수를 볼 수 있긴 있는데 이 생성자 함수와 우리가 definition을 써서 정의한 그런 일반적인 함수와의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interesting computation, 대부분의 그런 흥미있는 계산은 패턴 매칭, 즉 매치 위드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우리는 recursion, 재귀라고 그러죠. 재귀를 사용해야 된다. 재귀는 귀납이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구별하게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구체와 구별을 한다면은 재귀는 귀납으로 생성하는 게 재귀고 인덕션은 그냥 귀납이죠. 그 증명하는 거죠. 그런데 구별 없이 그냥 recursion, 인덕션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첫 번째 나왔습니다. even, 짝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n이 주어졌을 때 이것이 짝수면 true, 홀수면 false 이렇게 return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하면은 n이 0일 때는 true 맞죠? 그다음에 s0은 false죠. 1이니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없이 정의할 수는 없죠. 무한히 많은 거니까. 그때 SSN'은 even N'이다. 그러니까 N'이 even일 경우에는 SSN'도 even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직관이랑 딱 일치하죠. 여기서 보면은 even을 정의할 때 여기 even을 또 써먹었죠. 이런 게 일종의 이제 인덕션인데 여기서는 recursion이라고 했죠. 자, recursion을 써서 함수를 정의할 때는 definition이 아니고 이 fix 포인트를 쓴다는 얘기죠. 왜 fix 포인트라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고정점이죠. 고정점. 그러니까 even이 고정점이다 이런 얘기인데 고정점이라는 건 원래 이런 거예요. 원래 fx equal x다. 이럴 때 x를 f의 고정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함수에 의해서 값이 변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이제 고정점이라고 하는데 even이라고 하는 함수를 어떤 의미에서는 고정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일단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아마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2가 짝수라는 것을 증명하라. 아주 쉽죠. 심플하면 되죠. 여기 있죠. even는 true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홀수 odd 있죠. odd 홀수도 역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0이면 false다. S0이면 1이니까 홀수 맞으니까 true다. 그 다음에 SSN'은 odd N'. 그럼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죠.
even n의 부정이다 이래도 되죠. 여기서 심플이 당연히 안 되겠죠. 여기 보세요. add 1이 아무 일도 없죠. 이렇게 되고. 왜냐하면 negation b와 even을 합성했으니까 이런 데 잘 안 된다고 그랬죠. 이런 게. 다음에 뭐 쉽습니다. 심플을 써봤자 아무것도 안 되는 걸 아니까 심플 없이 reflexivity로 증명을 마치는 거죠. 이걸 한번 계산해 본 겁니다. add 1이 뭐냐? 그럼 당연히 true가 나오죠. 두 번째 마주를 또 정의하네요. 왜냐하면 또 플러스를 정의할 건데 플러스는 이미 그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다시 한번 정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당연히 두 개의 인수를 받아야겠죠. 그리고 자연수를 리턴하는 건데 n이 0일 때는 m이다. 맞죠? n이 0일 때는 0 더하기 m은 m이니까 됐고 그 다음에 n이 sn 프라임 형태일 때는 n 프라임과 m을 더한 것에 s 석세서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아까 참 제가 설명을 안 드렸구나. 왜 이게 s인지를 이렇게 해두면 좋겠죠. s는 석세서, 이어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면 되는 건데 그러면 플러스를 이렇게 정의하는 게 굉장히 타당하죠. 이 정의 잘 외워놓으세요. 별거 아닌데 누가 물어보면 즉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플러스를 한번 찍어보면 이렇게 나왔죠. 지금 이 마줄 내부에서입니다. 컴퓨터는 당연히 5가 나오겠죠. 3 더하기 2는 5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곱셈 이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